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서페타시스 여러분들께 분석 잘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고, 일단 중요한 거 A등급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A등급으로 투자를 하면은 좋은 성과물이 나올 것이고, B등급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좋은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제가 앞으로 모의 투자를 통해서 계좌를 3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A등급하고 C등급은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이걸 B하고 C등급을 따로 만들어서, 이거를 B등급과 C등급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에는 A과 그냥 B, C등급 투자한 거랑의 차이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가잖아요. A등급은 요렇게 간다는 얘기야. 복리니까, 복복리니까 뭐 시장은 이렇게 가도 이렇게. 근데 B등급은 시장과 동일하게 가. 살짝 뒤처지거나, 살짝 뒤처진다고 봐야죠. 살짝 뒤처져요. 이렇게 시장 가면 그냥 횡보야. C등급은 시장보다 못 가. 이렇게 개념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가 A등급을 사고 어떤 걸 살 거냐, 그거는 이제 제가 무작위로 추출을 할 거예요. 무작위로. 네이버 금융에 좀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있는 그 종목들로 해서 제가 A등급 그냥 무작위로 편입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실시간으로 거기서 이건 A등급이니까 편입해 볼게요. 시장 모의 투자로 사고, B등급인데요 이것도 사볼게요 하고 모의 투자로 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A등급과 B등급이 바뀌어가는지, 이를 그 A등급과 A등급이 아닌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근데 시장이 예를 들자면 A등급이어도 시장이 이렇게 가면 갈 확률이 높은데, 시장이 뭐 순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져, 이렇게 가긴 어려워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좀 덜 떨어지거나. 하지만 시장이 조금만 반등하면 폭등을 한다. 그게 A등급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A등급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단타로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시장 수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는 시장을 아웃퍼포밍은 해도 올라가긴 쉽지 않지만, 단타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떨어졌을 때 수급이 원래는 단기 종목에 몰리거든요. 근데 재료가 좋아도 그 재료를 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재료를 만나면 우리가 전설적인 종목들을 편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재료가 좋아도 투자 등급이 B등급이나 C등급이면 잠깐 오르고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거죠. 단기 이슈들 접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A등급, B등급, C등급을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중요 척도로 삼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매번 이제 뉴스 보고 기사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제가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제 정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필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후행성 정보일 주가가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슈와 재료가 같이, 이슈 재료의 어떤 파급력과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끌려다니다가, 왜냐면 이슈 재료가 10배 갈 이슈인데 그 시간이 걸리거든요. 단기 파동은 이미 다 나온 상태거든. 그럼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차마 다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던져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는 이제 그 시간 대비 기회비용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수익도 못 내고. 그러니까 재료의 탓이 아니고 정보의 탓이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강력한 AI 수요가 따라서 가파른 확장을 할 거라는 거는 지나가던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강력한 AI 수요는 AI 가속기, 네트워크, 주문형 반도체 등 전방향으로 가파른 확장이 진행 중이고, 평균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고, AI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그래픽 장치 탑재량 증가만큼 네트워크 장비 수요 또한 증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확대와 함께 AFP 상승 물론 다층화로 인한 캐파 잠식 효과도 기대된다. 그래서 향후 실적 전망치에는 추가 증설, AFP 상승에 따른 업사이드 리스크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는 거고, 결국 다층 PCB 많이 연산해야 돼. 그럼 뭐 당연히 담는 그릇이 커져야 되고, 그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PCB. 그러니까 다층 회로 기판이죠. 한 유일 기술력의 글로벌 3위.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인 거죠. 고다층 MLB 기판 여러 개 쌓아 올린 다층 PCB를 뜻한다. 미세 패턴과 홀을 형성해 층과 층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한 제품이다. 층수가 많을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될 거고, 결국 최태원 SK 회장님께서도 미국을 가봤더니, 미국 가봤어. AI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AI는 장기적으로 갈 재료라는 거지. 왜? 인간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한다. 지금까지의 그 프레임과는 다르죠. 지금까지 프레임은 인간이 어떻게 한다? 인간이 기계를 통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주부와 술부가 주와 부가 이렇게 되는, 주와 객이죠. 얘가 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다? 얘가 얘를 대체하는 거죠. 딥러닝을 해서 스스로 하고,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자, A등급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이 암호를 보세요. A등급 기업, B등급 기업, C등급 기업. A등급은 장기적으로 어떤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오는 중. B등급은 횡보 파동, C등급은 하락 파동. 그럼 B등급도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C와 B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하향을 가파르진 않지만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C등급은 심각한 상태다. A등급은 일단 10% 그룹권 안에 들어왔었는데 핵심은 뭐야? 장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B등급을 유지하는 S등급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이익잉여금을 계속 축적시키면서 재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렇게 복리로 올라간다는, 기업의 가치가 달리로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기업의 가치는 복리로 올라가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투자로 돈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스노우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있는데 1회 회전당 눈이 커지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A등급을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덩어리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S등급 이론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의 투자와 이걸 보면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렇게 됐지만, 과거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됐지만 미래에 그렇게 될 보장이 어딨냐. 그러니까 제가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신선한 충격이죠. 뉴스와 기사를 볼 필요가 없이 B등급만 체크하고, 근데 B등급으로 강등이 되면요,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10만원이, 잘 봐요, 10만원이 만원이 됐어요. 그럼 90% 떨어진 거죠. 만원이 1000원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기업 가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90% 떨어지는 거예요. 예. 기업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성장하거나 계속 떨어지거나. 여러분들 그런 기업 본 적 있나요? 기업이 도중에 그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기업을 청산시켜가지고 우리는 미래 비전이 안 보여. 근데 그것도 어렵죠. 이미 빌트인 되어 있는 회사의 자산들을 이미 빌트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걔네들을 다 팔고, 빌트인 되어 있는 거를 팔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다 팔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청산가치로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계속 기업 가치로, 그 기업이 망해서 자본 잠식이 되거나 아니면 성장도 못하고 그냥 뭐 채권 수익률보다도 낮아가지고 그냥 안 오르죠. 중국이나 동남아한테 계속 뺏기는 산업군에 있는 건설, 철강, 조선, 정유, 화학 이런 걸 하거나,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야 될 것이며 A등급이어야 될 것이며, 그게 저평가되어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A등급을 유지하는지를, A등급을 5번에서 10번만 유지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에코프로 이런 걸 능가하는 앞으로 그런 기업이 나올 거예요. 상승이. AI가 갑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초전도체 전문 유튜버인데, 또 그 초전도체는 같은 그런 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찝찝하실 거예요. 왜? 아니, 뭔 뉴스를 보면 되고 그걸로 투자를 해야지, 정보 투자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B등급, B등급, C등급만 체크하면 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주식은 엉덩이 싸움이잖아요. 간단한, 진짜 딱 하나의 실적만 본다는 거야. 성장성만 본다는 거야. 찍히는 숫자만 본다는 거야. 아무튼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이 이수페타시스 재무적 투자 등급 체크하시면서, 그러면서 자, 가족방 입장하셔서 B등급 강등 체크하겠다. 그래서 배움방 입장하셔서 물고기 잡는 방법도 배워보시겠다. 자, 그리고 100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겠다. 자, 그리고 정보방이 있다 하더라도, 자, 1대1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예. 어떠한 저는 이 종목을 찍은 게 요청을 받아서 찍은 게 아니잖아요. 예. 요청을 받아서 찍은 것도 아니고 요청을 받을 수도 없어요. 상호 간에 무슨 티키타카가 안 됩니다. 핑퐁이 안 돼요.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제가 원하는 기업 중에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등급만 체크를 거의 해드려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뉴스 백날 볼 필요 없다. 등급 나쁜 기업은 뉴스가 좋아도 못 가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추천 포트폴리오 받아보시면서 똘똘 뭉쳐서 한번 A등급으로 한번 성공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100억이라고 상기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상기 여기 댓글란에나 이런데 남겨져 있는 메시지, 아까 메시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100억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기분도 좋잖아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100억 정도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사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비전을 목표로 삼자는 취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물 관련해서 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인 것만큼 집중해 주세요.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 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 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줄을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미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막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디오폰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10억 있으시다, 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 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